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종, 민족, 국적의 프레임 속에서 지워지는 이주민의 삶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주민 인권 동아리 위드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미등록 체류 청소년,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약 10분 정도 미등록 체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인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영화를 보러 오지 않으셨더라도 잠시 시간이 되신다면 10분 정도 발제를 같이 들어보셔도 꽤나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감히 부탁드려 봅니다. 네, 한국의 체류 외국인 인구는 2016년에 200만 명, 약 인구의 4%를 돌파했는데요. 그중에 노동하는 이주민이 2015년 기준 65만 명, 약 65만 명, 그들 중 전문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은 약 5만 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단순 기능 노동자입니다. 단순 기능 인력중 재외동포의 경우는 방문 취업 제도로 그 밖에 외국인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오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가 어떤 것인지는 그 발제문에 담겨 있는 표를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고 그 두 제도는 상당히 유사하고 제일 큰 차이는 동포에게는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등 더 우호적이지만 기간이나 제도의 운영 과정 등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비슷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단순기능 이주 노동자 제도의 특징은 체류 기간을 기본 3년,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이직이나 휴직이 불가능해서 21세기의 노예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체류 기간이 애매하게 4년 10개월인 이유는 한국 국적법상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비전문 인력 제도, 고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어도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였던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여서 최장 4년 10개월 동안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성실 근로자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였는데요. 그 제도를 통해서 첫 해에 3,000명, 그 후에 매해 10,000명 정도씩이 한국으로 다시 재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가 바로 5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 결과 9년 8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서 쉬지 않고 일했지만 아무런 체류 자격도 받지 못하고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올해부터 몇천 명씩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체 사장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자 정부는 올해까지는 연장을 해주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얄짤없이 단속을 하여서 해외로 추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미등록 체류 청소년들의 부모님은 지금보다 더 끔찍했던 90년대의 산업 이주노동자 제도가 빚어낸 미등록 체류자였는데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 명의 사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온 26살 스리칸트 씨, 김해의 한 고무제조 업체에서 주말까지 주 야간으로 한 달에 약 500시간을 일했습니다. 휴일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고 3대의 기계를 동시에 조작해야 하는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국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은 월급이 80만 원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그 후에 작업 중에 왼팔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실상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로 일했지만 회사는 이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취급되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했고 강제단속의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미등록 체류 노동자로서 일하는 것을 택했던 사람이 당시 평균적으로 30% 중반, 절정이었을 때는 그 산업연수생 제도로 한국에 왔던 이주 노동자 중에 50에서 60% 정도가 그 사업장을 이탈해서 차라리 미등록 체류 이주 노동자가 되겠다라고 택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무슨 강력범죄라도 저지른 양 불법 체류자로 일컬어지며 연평균 8명씩 사상자를 내는 강제단속의 대상이 되는 미등록 체류 이주 노동자, 그 사람들 중에는 한국 정부가 펼친 인권 침해적인 이주민 제도의 피해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체류자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미등록 체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미등록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비전문 인력처럼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은 이주민 노동자, 혹은 그 미등록 체류자들이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거나, 혹은 그들이 한국에서 국민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낳은 자녀들이 이 미등록 체류 청소년에 해당되게 됩니다. 한국은 모든 아동에 대해서 초등교육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미등록 체류 청소년들의 초등교육은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중등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을 찾아가 요청을 하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더라도 대학부터는 19세 이상이 되어서인지 사회적으로 관용이 되지 않아 최근 많은 대학교들에서 이 사람은 체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며 결과가 나왔지만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인 증명서도 없어서 취업도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미등록 체류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아 실현을 위해 부모님의 국적이 있는 나라로 돌아가자니 한국에서 산 세월이 훨씬 긴 미등록 체류 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의 인간관계, 삶 다 내려놓고 제3세계로 역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라고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잔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국민의 자녀가 아닌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에게까지 절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체류 청소년들에게 5년 이상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허가할 경우 그들에게 귀화 자격이 생기게 되고, 그 경우 미등록 체류 청소년의 부모인 예상컨대 제3세계 출신의 비전문 인력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문 기술을 가지지 않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력만을 원하지 그들의 노후, 건강, 삶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의도 하에서 미등록 체류 청소년들은 자아 실현의 기회와 삶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적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서 대학 합격 통지를 받고도 체류 자격 때문에 입학을 취소당한 소녀 산타 모니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드린 배경 정보를 통해서 생긴 우리 머릿속의 모니카의 모습은 어쩌면 어떤 불우한, 도움이 필요한 한 소녀처럼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시면 이웃집 언니 같은 제한된 삶의 조건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소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모니카가 평상시에 취미 삼아서 찍었던 영상들을 성인이 돼서 편집한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촬영된 영상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줄 모르고 찍혔어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의도가 담기지 않은 영상을 조합해서 의도를 만들다 보니까 어쩌면 영상이 약간 투박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진솔한 다큐멘터리 날고 싶어 와이낫 산타를 끝까지 함께 봐주시며 산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방 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산산조각난 산타 모니카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와 아버지가 강제 추방당한 어린 날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모니카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전히 고민이라는 책과 관련된 일화에서 이 산산조각난 가정의 이야기는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모니카는 이제 자신을 소재로 한 책이 나왔다는 이웃의 말에 기분이 좋았지만 막상 읽어보니 그 책은 과거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국에서 추방당할 일을 회상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웃은 모니카와 같은 처지의 이주민들을 다룬 책이 출판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접할 때 일상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았듯이 과거의 일로 인하여 현재의 모니카의 말투는 담담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불법 체류자로 통용되는 단어처럼 모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관용 없는 강제 추방을 지지하는 한국 사회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 미등록 체류자의 의료, 교육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강제 추방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모니카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자로 한국에 있었던 기록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한 유학생 비자를 얻으려면 본국인 방글라데시로 방문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제 미등록 체류자로 있었던 이주민의 재입국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모니카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부모님의 나라에 남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한국에 남았지만 이제 영화에서 봤듯이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이 선택을 후회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모니카라는 청소년이 원치 않은 미등록 체류로 인하여 치르게 되는 삶의 대가들을 보면 과연 이러한 미등록 체류의 청소년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이주민에 대한 무의식적인 차별의 제거, 그리고 한국어를 이제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러한 모니카와 같은 소녀들에게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미등록 체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이제 기회와 그들을 타자하기보다는 출신국과 문화적 배경을 따지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필요한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등록 체류 청소년 단편 영화 상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